이제 마지막으로 문수정 변호사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동원된 여성 혐오 부분 발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혼절을 하시고 병원을 다니시고 계신 관계로 그 1분 이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그림을 띄워서 잠시 변호사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변호사님의 발표문 핵심적인 부분을 대신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문수정 변호사님.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크게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이어서 예, 조그맣게 얘기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보시겠어요? 네, 전체 목차는 이렇습니다. 다음. 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시겠죠?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 사람이 누군지는 누구나 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말을 할 때 본인은 분명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성평등을 운운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탄핵의 여타 과정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여성에 대한 혐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격의 말살, 저는 그것에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역겨운 페미니즘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이 과연 특히나 이 모자이크된 이 사람이 굉장히 촛불 집회에도 나가고 엄청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탄핵 과정에서.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얼마나 역겹게 여성 혐오를 일궈내서 그걸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사진은 중앙에 있는 사람 마리 앙투아네트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마리 앙투아네트 첫째 딸 마리 테레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둘째 아들 루이 17세입니다. 이게 마리 앙투아네트가 뭐 여러 혐의가 있었습니다. 막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사치를 했다, 뭐 기타 등등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슬프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좀 많은 면이 닮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실 루이 16세 때에는 굉장히 좀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 재정이 안 좋은 것을 뭐 루이 16세의 뭐 치세에 대해서 뭐라 하기보다는 저 마리 앙투아네트,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온 외지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엄청 사치를 한다, 그리고 엄청 음란하다, 이런 식으로 많은 서적들 같은 것이 유통이 됐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어떤 혐의가 있었느냐, 이제 저 사람이 루이 16세 그리고 저 아들과 딸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 이렇게 5명입니다. 5명이서 뭐 고모도 있었습니다. 그 루이 17세 고모.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원래는 5명이 같이 살다가 나중에 루이 17세만 따로 살게 됐는데, 그때 많은 간수들이 루이 17세를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야한 서적을 읽게 했어요. 근데 루이 17세 그때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9살 때 이 친구가 너무 야한 생각을 하도록 강요를 받다 보니까 성에 너무 일찍 눈을 떠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간수한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니까 엄마하고 고모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루이 17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서로 이렇게 불건전한 관계였다는 식으로 재판을 받고 그게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성에 대한 추문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예, 좀 너무 보기 힘들 정도로 매일매일 이분이 정말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특히나 어떤 국회의원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국회에 이상한 그림까지 걸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그림을 걸어놓고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여자 하나 끌어들이는 데는 저 사람은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잘 먹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무현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때도 똑같이 탄핵 있었는데 어디 국회에서 노무현의 발가벗은 사진 그런 그림 올라온 적 있습니까? 없었죠. 그런 점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안타깝게도 대통령이라는 점이 아니고 여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탄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서원은 왜 존재 자체로 탄핵의 사유가 되었어야 했나? 이제 달기라고 뭐 중국의 악녀라고 되게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예상하시듯이 절색으로 주왕을 유혹을 해서 은나라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굉장히 포악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달기와 최서원의 차이점은 아마 그겁니다. 달기가 저렇게 절세 미녀이기 때문에 계속 달기와 관련된 그 드라마 같은 것은 재생산되고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서원 씨는 그렇지 않죠. 왜냐? 이게 사실 굉장히 슬픈 것이 뭐냐면 우리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그렇게 지금 4명의 대통령들 모두가 비선실세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그 노무현 때 쓰리철이 아직도 지금 정치계에서 한가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한 명은. 그런데 왜 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최서원 씨 하나로 모욕을 당했어야 했나? 그건 역시 여자한테 휘둘리는 사람 그런 거 굉장히 좀 크게 먹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연이어서 계속 최서원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약간 좀 핀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분께 여쭤보았어요. 기분 나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냥 정말 비선실세가 문제냐? 아니면 저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여자라서 그러냐? 정확히 말하면 아줌마라서 그래요? 라고 하니까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 저 아줌마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이전에 있던 수많은 그 이전 대통령들에 대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신문에도 여러 번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그 대통령들에 대해서 탄핵 얘기가 나온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특히 노무현에 대해서는 내분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탄핵 얘기 나온 거지 뭐 쓰리철이 있어서 탄핵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결정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탄핵 결정문은 웃기게도 최서원 씨 하나랑 좀 상의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본인들도 알 수 없는 여성 혐오에 휩싸여서 아저씨가 저 병풍 뒤에 있는 건데도 여자 아줌마가 병풍 뒤에 있는 건 기분 나빠 라는 은연의 작용인지 몰라도 어이없게도 뒤에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 이전 대통령들은 모두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뒤에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최서원이 사실 개명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이게 개명을 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언론 같은 것도 최순실이 아니고 최서원으로 반드시 불러줘야죠. 그런데 JTBC, MBC, KBS, SBS 전부 다 최순실이라고 했죠. 왜 최순실이라고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촌스러운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최순실하고 최서원 생각하면 최서원은 뭔가 좀 돈이 많아 보이는 그런 좀 세련된 이미지인데 최순실은 약간 좀 저렇게 억척스러운 이미지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최서원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최서원의 딸이 뭐 때밀이 아주머니를 이렇게
한 대 딱 쳤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로 나왔는데 한 번이라도 뭐 노무현 대통령 아니면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쓰리철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촌스러운 아줌마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다. 그 이미지를 위해서 최순실은 꼭 최순실을 불렀어야만 했고 최성원의 이름으로 전혀 부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촌스러운 아줌마한테 국정을 들었다라는 점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론을 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최성원은 이렇게 촌스럽고 못 배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나라를 망쳤을 것이라는 그런 은연중의 생각을 저는 건드렸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무능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했고 특히나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원하는 성범죄 강력 처벌을 하게 됐고 대북 확성기 재개를 했고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전작권을 환수했으면 나라가 완전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국방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이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비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노무현 때 외국인 비자 심사 확 풀어서 외국인들 범죄 치솟았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외국인의 비자 심사를 강화해서 그런 범죄자들이 못 들어오게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위안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재인은 그 위안부 합의 잘못됐다 그랬으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더니 다시 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위안부 합의를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보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위안부 합의가 잘 됐다는 것밖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사실 되게 가슴 아픈 게 많은 분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 이게 탄핵의 단초가 됐다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들이 엄청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 노조들의 그 영린을 건드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상 누군가가 건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단계였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크게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도 그렇게 모자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최서원도 아닌 최순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나지 않았습니까? 뭐 북유럽에 갔더니 김치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외국 식당 가서 김치 달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치 달라고 했다고 외국 문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촌스러운 아줌마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무능한 대통령이구나. 이런 촌스러운 아줌마한테 조종당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니까 내려가도 좋다. 이런 식으로 왜 이미지를 조작해서 아줌마에 대한 혐오를 섞어서 그렇게 저는 탄핵이 진행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봐주세요. 그래서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모두 본인들이 여성 혐오를 배격한다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청을 하면서 이렇게 아줌마 혐오 그리고 아줌마가 내 머리 위에 있다 그 점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광기에 젖은 탄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비아그라를 샀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비아그라를 뭐 1,000억어치 샀겠어요? 뭐 1조 원어치 샀겠어요? 이게 법에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대하지 않으면 탄핵이 사유가 되지 않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건 헌법 공부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아그라 강심제로 쓰일 수 있는 걸 알면서 이거 샀네 하면서 그게 마치 탄핵 사유인 양 몰고 가고 거의 마녀 사냥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그 마녀 사냥은 어떻게 하시는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묶어놓고 물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익사하면 마녀가 아닌 거고 살아 돌아오면 마녀라 해서 또 죽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저는 이 탄핵의 일련의 절차가 21세기 마녀 사냥 그리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항상 자극적인 것만 일구어내서 법률의 사유에도 없는 법률의 사유에는 분명히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에 위반이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사유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에 대한 혐오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촛불을 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광화문을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여성 변호사라면 굉장히 성차별에 많이 예민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남성 변호사에 비해서 여성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적은 것도 사실이고 또 저는 만약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변호사 불러줘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변호사일 거라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차별 그리고 여성 혐오에 대해서 예민해야 될 상황에서 여성 변호사들이 이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일어난 여성 혐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 통탄한 감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를 이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이게 사실 변호사 업계가 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못 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을 통해서 많은 여성 변호사 회원들이 그때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힘드시면 네. 끊을까요? 한마디 그래서 이제 여성 변호사 여러분들이 그때 용기를 못 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셔서 저와 같은 생각 하셨던 분들도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몬스